이 용어들이 점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예. 뭐 극한 폭염도 있고 극한 호우도 나오거든요. 예. 호우주의보 경보에서는 이미 뭐 시간당 뭐 3시간마다 60인데 여기는 지금 극한 호우는 1시간당 50mm 플러스 3시간 누적이 90mm일 때 극한 호우를 이렇게 발령을 하거든요. 지금 부산이 1시간당 60mm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저보다 훨씬 넘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극한 호우가 발생했다.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재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고 계시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님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4일 새벽이었죠. 부산에서는 밤새 마치 폭포처럼 비가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자, 6월 기준 시간당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반지하 주택 부엌과 거실 바닥이 물에 젖어 엉망이 됐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가 화장실 배수구로 역류한 겁니다. 집주인 부부는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밤새 바가지로 퍼냈습니다. 비가 가장 강했던 새벽 1시경. 급기야 아파트 베란다 배수구에서도 빗물이 역류했습니다. 부산에는 밤새 평균 150mm, 최대 180mm의 비가 내렸고 특히 자정부터 1시간 동안 6월 기상관측 사상 가장 많은 시간당 61.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신고가 잇따랐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졌다가 행인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전북 전주와 고창 등에도 밤새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국도 15호선 해리교차로 인근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인 경남 산청군과 시천면, 단성면 일대에는 오늘 오전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주민 49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자, 협회장님, 네. 앞에 영상을 보면 네. 자, 베란다 배수구, 네. 또 화장실 배수구로 물이 막 역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정도면 지금 비가 어느 정도나 내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예. 122년 만이거든요. 예, 왜 122년 만이냐면 예. 122년 전에 처음으로 기상 관측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22년인지 130년인지 50년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비가 왔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시간당 61.2mm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뭐 호우주의보도 발령을 하고 호우경보도 발령하는데 이거는 극한호우예요. 예. 극한호우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1시간당 50mm 이상을 극한호우라고 하는데 예. 이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만큼 비가 왔어서 지금 화장실, 베란다 지금 넘쳐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게도 예. 더 안 좋게도 뭐냐면 여기 넘치는 데가 지하예요. 아, 반지하. 반지하.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취약한 어떤 상황에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면 30대 여성이 맨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왜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영상에도 또 다른 영상에 보면은 이때는 마침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여성이 또 밤 2시 반이거든요. 예. 아,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또 비도 마침 오지 않았는데 우산은 쓰기는 썼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맨홀 뚜껑을 열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직전에. 예. 근데 그 여자는 거기를 지나가 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보면은 뭐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흔하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휴대폰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안 해야 되고요. 또 비가 왔을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 예.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했어야 되는데 비가 엄청 오다가 잠깐 멈추는데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저 협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극한호우의 정의, 네. 비가 어느 정도가 내리면 지금 그걸 극한호우로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에 있는지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극한호우, 우리가 그 호우주의보도 발령이 되고 그러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용어들이 점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예. 뭐 극한 폭염도 있고 극한 호우도 나오거든요. 예. 호우주의보 경보에서는 이미 뭐 시간당 뭐 3시간마다 60인데 여기는 지금 극한 호우는 1시간당 50mm 50mm. 플러스
3시간 누적이 90mm일 때 극한호우를 이렇게 발령을 하거든요. 지금 부산이 1시간당 60mm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저보다 훨씬 넘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엄청난 그만큼의 이제 비가 폭우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한호우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 재난 문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 문자 최고 많이 받는 재난 문자는 안전 안내 문자예요. 아, 예. 뭐 어디가 뭐 주의하십시오라고 있잖아요. 어디 평상시에 보면 스팸으로 처리하잖아요. 예. 그런데 좀 한 단계 보면은 긴급 재난 안내 문자. 저기 화면에 보입니다. 예. 제일 밑에 보면 안전 안내 문자 있죠. 예. 저기에 보면은 일반적인 안내 내용을 하거든요. 안전하십시오. 재난 경보, 긴급 네. 재난을 제외한 재난 경보와 주의보 정도를 지금 안전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긴급 재난이잖아요. 예. 지금 극한호우가 발령됐잖아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긴급 재난을 발령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아마 발령이 됐다라고 보죠. 예. 지금 이게 극한호우에 긴급 재난에 발령되는 거는 지금 1, 2년 전밖에 안 됩니다. 아. 시행하는 게. 예. 그 전에는 그냥 극한호우라는 용어도 없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 상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위급 재난 문자라고 있거든요. 제일 위에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공습경보. 우리가 그때 그 서해안에 북한에서 미확인 물체가 떨어졌을 때 뭐 서울에 공습경보, 위급 재난 문자가 발령돼서 뭐 취소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때가 위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가 올 때라고 하면은 안전 문자인지 긴급 재난 문자인지 하긴 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긴급하다. 예.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게 호우 문자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우에서 일반적으로 호우주의보 경보에서는 안전 안내 문자 나가거든요. 예. 주의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긴급 재난 문자 있죠. 저 상태가 뭐가 되냐면 극한호우거든요. 예. 극한호우 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에 50mm 네. 이상 비가 내렸을 때 네. 예,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다. 네. 기상청장에 직접 발송하도록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장마가 네. 내일부터 지금 네. 중부지방에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지금 좀, 밤부터라고도 예, 얘기하고도 어떤 걸 있습니다. 좀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까?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혹시 이제 뭐 맨홀, 예. 뭐 싱크홀, 또 공사장,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싱크홀이나 이런 그 땅꺼짐 이런 것들은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같은 어떤 맥락이거든요. 한 번 나면 또 다시 납니다. 예. 산사태도 한 곳 나서 또 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산의 토질이 달라요. 관악산하고 우면산하고 토질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관악산은 웬만하면 산이 붕괴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면산은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죠. 우면산은 이제 응집력이 낮아요. 예. 토질이. 그렇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을 수 있는 확률이 관악산보다 훨씬 높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협회장님 잠시만요. 네네.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13일이죠.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삿짐 사다리 차가 넘어지면서 경의중앙선 철로를 덮쳐 KTX 등 열차 운행이 5시간이나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삿짐 업체의 사다리 차가 들어갑니다. 13층 높이 약 40m가량 사다리를 펼친 순간 기우뚱하며 차량 전체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작업용 사다리 차가 넘어지며 열차 선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 공급 장애로 KTX 서울역과 행신역 구간 등 일부 열차 운행이 5시간가량 중단됐다 복구 작업을 거쳐 오후부터 재개됐습니다.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차선 차의 조치로 인하여 지상 서울역으로 가는 상하행 열차 운행 중지되었습니다. 선로 건너편 주택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뒤에 보시다시피 사다리차 부분이 인근 주택가 옥상을 덮쳐 태양광 패널이 깨지고 지붕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다리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협회장님, 네. 사고 원인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다리차가 경사에서 수평을 맞추지 못했다. 이거네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지만은 예. 이미 이제 이게 설치할 때 이 예. 사다리차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봐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사다리차 자체는 큰 힘을 작용하잖아요. 움직일 때 유압 시스템으로 작동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순간적으로 유압이 작동하면 큰 힘이 작동할 수도 있어서 사다리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예.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안이 좀 안 좋았을 수가 있거든요. 예. 또 그림상에도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화면이 저 설치하는데 좁잖아요. 아, 저기가 뭐가 공간이 되냐면 좀 넉넉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사다리차가 위치가 되면은 사다리차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차량에 끌고 갔다가 4개의 다리로 고정을 시킵니다. 예. 그럼 다리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탄력성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예. 이걸 이제 아웃리거라 하거든요. 예. 고정 위치에 설치를 하는데 이 아웃리거 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이 되겠죠. 예. 무게중심이 더 낮아지겠죠. 예. 근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웃리거 이 발 4개의 기둥이 좁아지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은 밑에도 또 집안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넘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좀 이루어졌습니까?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그 안전 관리가 잘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지금 사고 났다는 얘기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 기계가 하자가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지면도 경사도도 봐야 되지만 또 지면이 연약 지반이거든요. 경사가 없더라도 연약 지반이면 4개의 다리가 있는데 하나 다리가 쑥 들어가 버리면 또 넘어가지는 이런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라는 이런 또 결론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리포트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사다리타 운전자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자, 이게 지금 충격적인데 네. 물론 전날 저녁에 소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만 이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상에 음주 운전했냐라고 안 했냐라고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저 차를 이제 운전해 왔다라고 하면 음주 상태에서 놨다고 한다면 뭐 바로 걸리겠죠. 예. 뭐 주변에 뭐 CCTV 있고 하니까요. 그러나 만약 이제 어제 정도에 설치를 해놓고 전날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또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화면상으로는 지금 아파트로 들어오는 화면이 있었거든요. 차량이. 아, 그렇네요. 아, 예. 그러면 여기는 음주운전에 이제 걸린다고 보겠네요. 예. 맞아, 직접 들어오는 게 보였으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작업 현장에, 산업 현장에 음주 작업은 규제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예. 제가 한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공적으로 이제 출장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호주를 갔어요. 예. 호주 이제 석탄 채굴장 갔거든요. 예. 근데 채굴장이 뭐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석탄이 많아서 이렇게 저수지에서 흙을 파내듯이 석탄을 캐내더라고요. 예. 보면은 저수지에 물 빠지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좀 위험하긴 하겠죠. 근데 거기를 시차를 가는데 음주운전을 전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음주운전 1만 있어도 안 된대요. 뭐 0.0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음주 자체는 숫자만 보이면 술을 마셨다. 그래서 운전보다도 더 심하게 하는 게 10년 전에 호주입니다. 우리가 근데 좀 지금은 배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사고로 열차 운행이 지금 5시간 중단이 되고 옆에 주택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당연히 이제 작업자가 있고 이거 작업자가 포함된 그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업체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 뭐 손해배상 또 책임이 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또 열차가 5시간 동안 지금 정지가 됐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또 승객들이 열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또 열차가 또 구상권으로 또 여기 업체에서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또 주변의 주택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어떤 책임은 작업자와 그 업체가 해당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영상 화면을 보면서 좀 놀라운 사실이 이 사다리차의 전복 사고는 흔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다시는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지금 애초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안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 사다리차가 지금 5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올라갔을 때 안전한지 자체 어떤 점검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또 말씀드렸었지만은 집안이 연약 집안인지 경사 집안인지 예. 또 정말 이 안전하게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면적이 충분히 되는지 안 되면은 작업을 못한 한이 있더라도 안 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면은 이미 무게중심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 예. 보면은 어떤 진동에 의해서더라도 바람에 의해서더라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관리, 안전 점검이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하수관 교체 공사 중 발생한 매몰 사고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오후죠.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에서 일어났는데 흙더미가 무너지는 바람에 2명이 매몰됐고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흙더미 주변에는 파편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이곳 노후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흙에 사람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40분 동안 구조 작업을 이어간 끝에 작업자 2명을 구조했지만 60대 남성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선 이렇게 꽉 막힌 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당시 지하 1m 깊이에 묻혀 있는 하수관을 점검 중이었는데 갑자기 벽면 흙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구조 당시 이미 상반신까지 흙에 매몰돼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50대 작업자 역시 하반신이 묻혔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작업자를 비롯해 현장에 있던 12명이 모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작업자 12명은 모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의 직원이었다. 네.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요 원인은 또 다시 이제 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 관리가 좀 부족했지만은 예. 그보다 더 적정 작업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예. 토목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토목에 관련된 기술자인지 우리가 보통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 보면은 뭐 토목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뭐 조경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맞는 적정 인력이 여기에 참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 관리라든지 또 시공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잘 진행됐는지가 굉장히 의심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켜야 될 안전 수칙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2인 작업은 여기서도 뭐 당연히 진행되겠지만 안전 관리자, 안전 관리 감독자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예. 어떤 상황이 이제 변화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땅에 접으면은 2m도 안 돼요. 예. 우리 키보다 더 안 되거든요. 근데 사망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내에 지금 하수관이 어떤 막혔든지 뭐가 터져서 지금 이걸 보수를 해야 되니까 땅을 파고 하수관이 있으면 뭐 교체하면 되겠다. 뭐 지도도 이제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수관이 터져서 이걸 교체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수관이 터졌기 때문에 그 밑에는 싱크홀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동. 밖으로는 표출되지 않았지만 예. 만약에 그 위에 차가 지나갔다 하면 우리가 보이는 싱크홀이 되겠죠. 예. 근데 차가 안 지나가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공동이 있다 하더라도 싱크홀이 발생하진 않았죠. 근데 그 작업을 파고 내려가잖아요. 예. 근데 파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홀이 있어버리니까 흙이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토목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경력자나 어떤 전문 기술자들이 작업자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데 아파트 네. 관리소 직원이 지금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외주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네네.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작업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외주 업체는 전문 업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주 업체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외주 업체 보내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했냐 그게 보면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비용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용. 그렇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여지없이 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리소 직원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유유 인력의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인력들을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비용 절감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겠냐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또 추측을 해봅니다. 비용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부나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그 안전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의 수십 배 부흡게 될 수. 이게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지금 조사가 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작년도 11월 달에 똑같은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예.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판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좀 판례를- 소개해 주시죠. 예. 보면은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헬멧을 쓰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와 이제 법인이겠죠. 관리업체 주식회사와 또 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벌거한 이런 그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이번의 이번에도- 경우도 지금 처벌법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5명 이상 업체에 되거든요. 예. 여기도 보면 12명입니다. 아, 그렇다 보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돼서 예.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도 지금 흙막이 할 때 보면은 그 굴착을 하게 되면 흙을 이렇게 막거든요. 그래서 흙막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흙막이가 넘어오지 않게 또 지보공이라고 또 중간에 발을 설치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본다면 앞에 판례와 어떤 원인은 다르지만 어떤 과정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벌과가 되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배상이나 보상은 이게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또 판례도 있었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판례가 2014년도 제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예. 지금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것도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지금 중상을 입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아파트 관리 업체 어떤 시설이었겠죠. 이제 공유 부분들. 이 시설 하다가 중상을 입었었어요. 예. 중상을 입었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정을 했었냐면 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 업체가 아닌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게 입주자 대표 회의. 입주자 예. 대표 회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판결을 났냐고 하다 보니 판결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아파트 대표자 회의가 이 업체를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관리 업체가 전체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만은 예. 의미상으로 보면 아파트 대표자 회의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런 게 이제 판결 요지로 보거든요. 예. 그 판결을 여기서 대비를 하다 보면 예. 여기에서도 관리업체보다는 관리업체 산하 직원이 사망했지만은 여기에 배상 책임은 아파트 대표자 회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다. 네. 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신가요?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지금 헌법 지금 소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 하냐면 지금 중간에 관리자가 어떤 현장 소장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현장 소장이 작업모를 쓰지 않도록 했다라 해서 그 위에 있는 대표자가 지금 처벌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경각심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사고를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불행하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부터거든요. 예. 이랬는데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 가장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사고 유리 변동이 별로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사고 날 수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이 돼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지. 정말 사형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될 어떤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해수욕장은 지금 아직 개장 전인데요. 지난 토요일 제주도에서 10대 중학생이
개장 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졌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119 구조대가 물에 빠진 10대 청소년을 들것에 실어 긴급히 옮깁니다. 이 학생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함덕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에는 색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던 외국인 10대 청소년 2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정식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내 지정 해수욕장 12곳은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지만 벌써 물놀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이라 통제선이나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가 나면 긴급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경은 개장 전 해수욕장에선 먼 바다로 나가는 수영을 자제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해수욕장을 찾는 물놀이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제주도도 24일 다음 주부터입니다. 네. 아마 강원도도 그럴 것으로 네, 네. 예상이 되는데 네. 이 리포트를 보니까 네. 회장님, 이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건가요? 아까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만 통제선하고 어떤 그 안전 요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은 잘 되는데 예.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 이제 개장이 되면은 통제선하고 안전 요원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어디에서 사고 나냐면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는 여름이 한참 더워도 예. 통제선도 없고 안전 요원도 없어요. 왜? 예.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국을 또 24개월, 뭐 24시간, 뭐 12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도도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제도가 안 좋더라도 예. 우리 국민이 우리가 각자가 또 지키면 또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는 제도대로 선진화돼야 되고 또 우리 안전의식도 고치가 돼야만이 지금 안전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안타깝게도 보면 학생이 중학생이에요. 예. 여기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되니 학교 교육의 안전교육 시스템도 이제 새롭게 좀 개편이 돼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도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나 돼야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우특보 문자를 받았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핵심만 콕 집어서 네.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가 오면은 문자가 오거든요. 예. 문자가 오는데 안전 안내 문자하고 긴급 재난 문자가 옵니다. 예. 근데 긴급 재난 문자 같다는 얘기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를 하거나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골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예. 이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또 가족 간의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피하는 과정에서도 싱콜이나 맨홀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의 안전이 우리 가족의 안전이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안전이 가족의 안전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